1년 지나면 또 찍어준다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의원의 말과 두 번째 탄핵안은 다르다는 분위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 5위가 나왔습니다. 2024년 연말 정치권 이슈를 주목하시려면 이제부터는 글쎄요, 정말 안전벨트를 꽉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회에서는요, 당장 오는 토요일에도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표결에 나서겠다고 했죠.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 토요일과 같은 분위기를 낼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 바뀐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입장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의원의 의총 내내 당시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내일이 본회의인데 원내 지도부가 지금 분석인 상태라고요? 그 문제도 제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이 의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형한테 있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안 표결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됐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오늘 뭐 최고위원 회의뿐만 아니고 중징회의라든지 또 우리 의원총회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계속 들어 나가시겠다. 예, 최고위원과 당 대표께서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해 나가시겠다. 일단 요동치는 정치권의 달력, 캘린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언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불성립,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됐는데 오늘이 12월 9일이고 이틀 뒤에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그러면 목요일에 이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14일에 탄핵안을 재표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뭐 시민들 장애 집회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다시 또 탄핵안이 토요일에 표결에 붙여진다. 근데 오늘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의견을 쭉 들었지만 언제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기류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건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의하고 이걸로 이제 압박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외의 여론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지자들부터 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법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랬을 경우 계속 이제 이 합법성 시비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민주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예.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하야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갈 경우는 최소한 한 뭐 6개월 정도 늦으면 예. 그 정도 시간을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장외에 시위 사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다면 그러면 대통령의 하야보다는 오히려 탄핵을 통해서 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을 해서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도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지지층들의 어떤 분열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정무적 판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지역구나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있는데 예.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예 참가를 안 할 경우에 굉장히 아마 국민적 지탄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게 참여는 하되 당론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예. 뭐 이제 자유투표에 맡긴다든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매주 아마 이런 상황을 이제 연출한다 그러면 그렇겠죠. 여론의 압박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참석자가 언제는 우리가 민주당의 공격 안 받았냐, 대통령 공격 안 받았냐라고 했지만 몇몇 복수의 참석자들은 이렇게 대통령 탄핵안이 매 토요일에 표결에 붙여지면 끝까지 버틸 수 있겠냐.
의견 경청. 한동훈 대표는 일단 침묵으로 여러 의견을 들었다. 특히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부결을 시키더라도 투표 불참보다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에는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들어간다. 무조건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우리 당 전체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아마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거의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과 그 일정 이런 것들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은 1도 없다. 특수본부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탄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래 봐야 되지. 네. 지난번에 그 불성립됐다 해가지고 안심한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단 이 부분이 있어요. 저 성춘 부의장님. 예. 계속 안 들어간다. 무조건 투표 안 한다고 할지는 회의감이 든다. 김종혁 최고위원, 친한계 대표주자 김종혁 최고위원 말이 한 대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워낙 여론의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투표는 하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당론으로 다 같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투표, 선거와 관련된 원칙들이 몇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직접선거 이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투표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자유선거의 원칙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압적으로 당론을 정한 다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표, 선거의 원칙은 특정 선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말자, 이건 우리는 무투표, 다 기권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김상욱 의원이 투표장에 가면서 어제 토요일날 투표장에 가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실상 배신자의 낙인을 각오하고 예. 정치 인생을 끝날 것을 각오하고 왔다. 그렇게 만든 그 분위기를 만든 자체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내부의 그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가 언제 민주당에서 욕 안 먹은 적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욕하고 있는 것,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일반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성향을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거리로 나온 많은 분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도 지금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김예지 의원이 예.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투표하러 간 이유가 자신을 대리해야 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저는 이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말했던 것, 보수가 지켜야 되는 건 헌법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번만큼은 투표의 자유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논평은 존중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이 뭐 보수 있고 진보 있다. 이거는 이제 성친 부장 개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흥 부대변인. 아예 친한계의 조경태 의원 6선인데 조경태 의원은 한 달 내 하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한 달 내. 저는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이긴 하지만 그분이 여기가 전체적인 어떤 친한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탄핵을 부결하는 당론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나갔던 거는 일종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따가웠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어떤 비판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는 건 개별 국회의원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김상욱 의원과 김예지 의원처럼 본인은 들어가서 가를 하든 불을 하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예.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은 하자. 개개인의 어떤 판단을 하자. 그런데
그거를 부결로 당론을 하더라도 들어가자는 좀 목소리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번째 일종의 탄핵이라는 것을 답정너로 딱 정해놓고 예.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딱 탄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의 전략이 이번에 똑같이 될지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들어가서 어떤 당론으로 부결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임할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안이 나오거나 디테일의 감안에 따라서 그 가부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얘기는 한 달 내에 하야라는 요구를 함께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대통령 보호하라는 생각 1도 없다라면서 그걸 잘라 말했고 한 달 내 하야, 개인적인 시각을 담았지만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했는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표결에 참석은 했지만 반대표를 줬던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이따 반대 경우도 만나보겠지만 아예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상욱 의원, 울산이 지역구인데 항의 펼침막하면서 의원실 항의 방문하고 좀 여러 목소리들이 있네요. 탄핵되면 나라가 망해. 우리 이미 탄핵 한번 해봤잖아요. 나라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가 괴멸됐습니까? 5년 만에 재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현역들이 탄핵되면 마치 나라가 망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물론 보수 분열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이것은 초월적으로 좀 넘어서서 어떻게 이 비상시국을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 탄핵 표결에 또 다시 안 들어간다?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명분이 있고 정정당당한 일을 하면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하면 되죠. 그게 명분이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분들도 당연히 반대표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투표에 맡기면 탄핵이 가결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수 정치가 재집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을 훨씬 넘어선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오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서 만나봤던 가결이든 부결이든 찬성 반대든 그걸 행사하는 일단 본회의장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 텐데요. 또 하나 논점은 만약에 탄핵을 막을 거였으면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은 받는 게 우리의 전선을 만드는 데 더 낫지 않았냐.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에도 물론 이탈표가 적어도 6표 나오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부결이 나왔는데 당 내에서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 부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탄핵과는 좀 다른 계제다. 이런 목소리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안건 다 사실은 성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인 거죠. 즉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바로 민심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러면 이 비판에 대해서 반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특검법이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2표 차로 이제 부결됐습니다만은 아마 내부에서도 이거는 일단 통과시켜서 국민의 어떤 분노와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아마 김 여사 특검법은 다음번에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탄핵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오는 토요일에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건 또 다시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만큼 예. 거기에 부합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특검은 받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아마 상당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수사 대상도 여당의 이탈표도 늘어났는데 일단 당시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10초 정도 일단 여러 당황하고 침묵 속으로
이 특검법 부결에 대해서 애둘러서 불만의 표시를 내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 관련이고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은 뭐 국민의힘이 뭘 하든 혹은 야당이 어떤 공격을 하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뭐 취재 영역에 뭐 풍문도 있지만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실제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 친한 의원들 혹은 뭐 이른바 친윤 의원들에게 직접 소통도 하고 전화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도 최근에 간접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떤 접촉했던 인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한남동에 이제 관저 있는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여러 어떤 접촉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예.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최근에 이렇게 접촉했던 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어떤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에게는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여전히 아직까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또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강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좀 시중과는 좀 달리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인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계엄령 전이 아니라 계엄령 이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고 당시에 이 18명 부결시킨 이 의원들에 대한 뭐 비판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뭐 그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사과도 사실 나흘 만에 했고 그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당이 굉장히 압박한 끝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 심각성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들이 우리의 상상만큼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아마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대통령의 현실인식, 대통령 부부의 현실인식일 텐데 뭐 지금 뭐 개인적인 취재 내용도 있고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물론 지난주 토요일 사과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이 여당 내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